이제 임금님 혹시 등 밀어줬다고 누구더라 하지 마라. 이게 네 문수동자 봤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 세조는 악성 피부병에 시달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산천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지켜보는 정희왕후도 고통스러웠다. 마마, 정신 차려없어서 마마. 계유정난과 어린 조카 단종을 죽였다는 죄의식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이 모든 것이 정희왕후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었다. 남편 세조의 고통은 고스란히 정희왕후의 고통이 되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불교에 의지하기도 했다. 불행은 이어졌다. 세조 3년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세조 6년에는 둘째 며느리가 산후 5일 만에 죽고 3년 뒤에는 3살 된 인성대군마저 죽었다. 잇따른 혈육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40대의 정희왕후가 감당해야 했던 연이은 불행이었다. 1468년 세조마저 제위 13년 52살의 나이로 서거했다. 남편과 가족이 잇따라 죽고 이제 정희왕후는 홀로 남고 말았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에 이어 남편 세조까지 정희왕후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잇따라 잃게 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정희왕후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정희왕후에게는 또다시 역사의 경랑이 몰아칩니다. 1469년 조선 왕조에 또 한 차례의 경랑이 몰아친다. 조선 8대 왕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예종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조정은 다급해졌다. 당장의 급선무는 왕위 계승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보통 이제 왕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 형식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이 왕대비나 또는 이제 왕실의 할머니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이 대왕대비가 그 지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종의 비 안순왕후가 살아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왕실의 어른이었던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대왕대비인 정희왕후가 왕위 계승의 어떤 지명권의 최종 행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왕위 결정권자인 정희왕후. 정희왕후는 예종의 적장자를 왕으로 정하는 대신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한다. 누가 좋겠습니까? 대왕 대비 마마, 신등은 감히 아랠 바가 아니니 원컨대 정교를 듣고자 합니다. 대신들은 정희왕후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그때 정희왕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왕실 법도상 적장자는 죽은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었다. 그의 나이는 4살. 그 다음은 요절한 의경세자의 큰아들 월산대군. 그러나 정희왕후는 가장 낮은 순번의 후보인 자산대군을 선택해버린다. 왜 그랬을까?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날 세조하고 이제 정희왕후가 같이 어린 그 자산군하고 그 마루라 그러죠. 대청마루 그 스타일 그쪽에 앉아 있는데 천둥번개가 내려치면서 내시를 강탈을 해요. 그 내시가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 목격이 되죠. 모든 사람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데 자산군이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 결과가 그 상황, 과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일화가 있었죠. 그 정도로 어린 나이지만은 담대하고 왕의 체제를 겸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혜종이 후계자 지명 없이 갑자기 그 서거를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의왕후 입장에서는 그 자기 남편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왕위에 앉히느냐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입장에서 이 정의왕후는 이 전국의 안정을 기하고 정치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상이나 아니면은 한명회 같은 어떤 대신들의 이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명회의 사이가 되는 자산군을 선정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계자가 결정된 그날 바로 왕의 즉위식이 거행된 것이다. 예종이 죽은 지 겨우 7시간 만에 이루어진 13살 어린 성종의 즉위. 이런 정치 일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사실 아주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즉위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산군을 폐위한 중종 반정이라든가 또 광해군을 폐위한 인조 반정과 같은 이런 정변의 시기에 이 비상시국에서 뭔가 이 반대파들에게 정치적인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바로 하루 만에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종의 즉위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정변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바로 당일날 즉위식을 거행하게 한 것은 그만큼 이 어떤 성종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의 갑작스런 죽음이 준 충격 속에서 다음 후계자를 선택해야 하는 숨막히는 순간. 그러나 정희왕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전격적인 성종의 선택. 그것은 전국 안정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희왕후의 결단의 산물이었다.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13살의 어린 성종을 등극시킨 정희왕후. 이제 그녀는 조선의 실권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의 이러한 선택과 행보는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판단은 정의왕후가 성종에 청정을 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더 살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선 최초로 청정을 하면서 정의왕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의왕후의 청정은 창덕궁 보경당에서 이루어졌다. 성종께서 어리시어 당분간 내 청정을 할 터이니 원상들께서는 긴밀히 협조해 주시오. 청정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왕실의 어른이 정사를 돌보는 제도.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발이 쳐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의왕후 때에는 발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그다음에 후대, 그러니까 정의왕후 다음에 수렴청정이 진행이 된 것이 명종이 즉위했을 때 이제 문정왕후 수렴청정인데, 그때는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의왕후 때의 선례를 고래로 삼아서 어떻게 수렴청정